안녕하십니까, 아베투스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아이가 암기 과목 못해서 종합학원을 보냅니다 라는 학부모님의 이야기가 있으셔서 그거와 관련돼서 한번 내용을 써봤습니다. 아이가 다른 과목, 국영수는 제법 잘하는데 암기 과목에서 약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돼서 예측될 수 있는 거를 제 직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래도 국영수는 평소에 꾸준히 했고 성취 경험이나 자기가 꾸준히 하던 거기 때문에 학습적인 흥미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외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암기 과목 특성상 우리가 한국사에서 국영수를 제외하고 다른 과목은 중요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겠죠. 그리고 암기 과목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절차, 완전학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절차, 원리, 개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학생 나름대로의 공부법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큰 그림이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어딘가에 기억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을 기억에 공간이 없는 거죠. 배경지식이 없으니까. 세 번째, 두뇌적인 특성. 두뇌적인 특성에서는 우뇌적인 학생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암기라는 것이 어떤 체계와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뇌적인 특성의 아이들은 단기 기억 아니면은 반짝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거나 뭔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고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무래도 암기 과목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네 같은 경우는 체계성과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것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네는 아무래도 정리나 암기 과목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학교랑 관련돼서는 수업 시간에 갖고 있는 학생의 집중력, 이건 아무래도 일상생활이랑 연관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은 중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수업 방식이 별로거나 그런 배경지식이랑 관련돼서 학교에서 암기 과목이랑 관련돼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랑 관련돼서는 문해력, 평소에 학생이 책을 읽는 아니면 어휘, 사고, 이해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교 공부를 예습 복습하는 자기의 학생의 과제 수행 능력, 학습 환경, 분위기, 그리고 학생이 갖고 있는 학습 공부에 대한 본인의 마음, 이와 관련돼서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이랑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일단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입시학원에 가면 암기 과목이 좋아진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평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단순하게 우리가 양치기라고 하죠. 양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학생의 실력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흥미도, 기억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감정과 감격, 감동, 다양한 감각이 어우러져서 기억력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단순하게 입시학원만 간다고 해서 흥미도가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언제나 늘 벼락치기를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방식의 전환의 문제라는 거. 암기 과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기를 어떻게 하는 방식이 바뀌냐에 따라서, 즉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두드려 넣잖아요. 반복을 하잖아요. 몇 번 읽어보고 써보고 하는 건데 얼마나 학생이 그것을 꺼내보는가, 이것이 암기 과목의 좋아지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시학원에 가면 학습력이 좋아진다. 물론 평소에 전혀 공부하던 학생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 노력 대비해서 학습력은 좋아집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입시학원에 가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와 관련돼서도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기억 능력과 장기 기억 능력, 장기적으로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뭐 학원에서 단순 반복시키거나 문제풀이 하거나 백지시험을 통해서 기억력이 좋아지지만 학생이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학생 자체적으로 거기에 흥미도가 있어서 앞으로 그와 관련된 공부를 꾸준히 하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부모님은 학원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학생도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모두 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교육에서 본질적으로 처음에는 아무래도 교육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내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나가는가, 즉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장 본질적인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합학원이 갖고 있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장점, 아이가 스스로 내가
뭐 나는 기억력이 나빠, 머리가 나빠, 아니면 난 안 되나 봐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아무래도 단기적이거나 벼락치기를 통해서든 간에 성공 경험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자신의 능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학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학생 스스로가 아직은 뭔가 뚜렷하게 자기가 좋아하거나 흥미있는 게 없다고 하면은 SNS나 게임에 많이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흥적인 부분보다는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건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 아이가 자기의 인생이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한 시간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0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시간이나 체계적인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의 습관적인 부분, 즉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의 그 종합학원의 스케줄은 뭐 한편으로 좋은 점이 있죠.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학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벼락치기 방식을 그대로 할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조금만 노력해도 자기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어설픈 패턴화가 되고 기억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이유가 단순하게 지금 당장 성적 조금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의 그 동기부여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강압적이거나 의무적으로 학습할 경우에 아이 스스로가 스스로 그 분야에 대해서 과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호기심, 창의성 이러한 여타적인 다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식과 정보가 누적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위한 밑바탕이나 학습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해나가야 하지만 근데 공부법에 대한 부분을 학원에서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돼서 핵심과 해결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적당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과목을 더 잘한다는 것은 사실 특수 목적고 아니면 필요 등급을 받아야 될 때를 제외하고서 즉 어떤 확실한 목적과 어떤 곳을 가기 위해서 하기 위한 전반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적당한 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일하는 것이 공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사회성,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교성을 기반으로 좋은 직업을 얻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전과목을 다 잘해서 그렇다고 해서 장점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 어설프다는 거죠. 왜냐면 어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죠. 다 잘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적당한 포기를 위해서 잘하는 과목에 대한 과목 이상의 아이 스스로가 탐구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아이 스스로 자기가 적당한 포기를 위해서 나머지 남는 시간으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포기에 대해서 부모님과 적절한 타협도 필요하겠죠. 왜냐면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시험 성적이 다른 과목이 안 나왔을 경우에 불안한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것 그리고 관련돼서 유리한 전형과 전략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습에 대한 이해와 관심 갖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의도나 목표, 친구들과 같이 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하루에 스케줄을 짜가지고 일정에서 뭔가 성취하는 OX, 성취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미디어나 SNS, 게임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따라해보기, 아니면 학습법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원 시스템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어떤 정보나 내용,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체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순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 그리고 학원에서 나에게 해주는 것들에서
어떤 전략과 학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시간과 학습 관리가 가장 본질적입니다. 왜냐면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학원이든 사교육이든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성인이 되든 학생이 됐을 경우에 자기 스스로의 시간을 갖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마련해서 특히 아무래도 암기 과목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정리하거나 복습한 시간이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영수는 당연하게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사교육도 하고 있고 학생 스스로도 당연히 차시가 많기 때문에 저절로 중요하겠지만 과목별로 우선순위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서 만약에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과목에 대한 시간의 배치를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라도 넣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도 탐색해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요즘같이 정보 시대에 꼭 학원을 가서 무조건 배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검색을 해보시면 두루두루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